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이대로 가면 폭탄 터진다. 그래요.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또한 어떻게 앞으로 돌아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대표 경제학자들의 학회인 한국경제학회 교수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일까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자료에 의하면요. 2020년 국가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 증가율을 한번 살펴보면 매니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3.2%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 부채 증가율은 13.3%라는 겁니다.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8%이고요. 국가 부채 증가율은 14.3%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주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1.5%인데 국가 부채 증가율은 11%라는 거죠. 그만큼 선진국일수록 국가의 부채는 급속하게 증가된 반면에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가계부채 증가율은 무려 6.6%나 된다는 거예요. 요 파란색 박스 안에 보면 숫자가 6.6% 증가인데요. 뭐 카나다가 됐든 미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일본 등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국가의 부채 증가율은 4.2%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국가들을 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2019년 4사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95.0%, 2020년 4사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3.4%, 2021년 1사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증가되는 와중에 올해 2021년 2사분기 때는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이 정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가계대출,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이에 경제학자들은요,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어떤 정도라고 평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가 40%대, 그리고 높은 수준이다라는 게 50% 후반이라는 거죠. 거의 90% 가까이가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걱정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첫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가 이처럼 가계대출이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89%대가 이렇게 이처럼 부채 증가 비율이 주택 관련해서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가 그만큼 증가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심각하죠. 결국 집값 상승, 전세 금액 상승이 가계부채를 급속하게 증가시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증권투자 등 가계 위험자산 투자 수요, 사업 및 생계자금 등 조달, 저금리 환경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축소라는 그러한 이유들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거의 10% 미만, 5% 미만대에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 이러한 부분이 대출 증가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점은 좀 특이하죠.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집 있는 자들은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있고, 집 없는 자들은요, 전세금 담보로 또한 돈을 빌리고 있다는 얘기죠.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대출 받죠. 코로나 대출 받고 있고, 생계가 어려운 자들은 긴급 생계 대출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은요, 부모가 돈 있는 청년들은 부모 돈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연끌, 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도 지금 연끌과 비투를 통해서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부모가 돈 없는 청년들은 전세자금 대출받죠. 학자금 대출받고 생활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이제는 한국어는 이주 총재마저 청년층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외부적, 내부적 충격이 오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간에 모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더미 속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한 가지 더 무서운 거. 전세 끼고 산 주택들. 그래요. 전세금 또한 어떻게 보면 빚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세금 나중에 갚아줘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만 한다면 엄청난 빚이 되겠죠. 지금까지야 전세금 매년 올라갔죠? 또한 아파트 매매 금액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 갭 투자만 하면 전세 끼고 주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돈 버는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면 올랐으니까 그래서 빚투다고 연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전세금이 하락한다면 그렇죠. 아마도 갭 투자한 사람들은 지옥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절에도 빌라하고 아파트 100채 200채 산 사람들 지금 부도나는 경우가 뻥뻥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금액이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경매당하는 다주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면 전세 금액이 하락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갭 투자한 사람들 입장이라면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옥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집값 이대로 가다가 폭탄 터진다.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체념한 젊은 세대들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 행위를 위해 대출을 늘리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부동산 시장 또한 조심할 시기가 다가오니 각자 알아서 조심하라라는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경고이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죠? 지난주에 몸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방송을 올리지 못한 것 같고요.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심하죠. 우리 모두 다 같이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건강관리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정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